자, 이제 총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사전투표가 한창입니다. 혹시 사전투표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신촌에서 이용호 서대문갑 후보와 사전투표를 함께했습니다. 신촌은 이제 대학생 밀집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불공정 문제 민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민주당 후보들의 편법 연끌 대출, 또 아파찬스 조국 대표 자녀 입시 비리, 뭐 이런 거를 겨누는 동시에 김준혁 후보의 이화 여대생 성상납 발언, 이거를 좀 정조준하는 전략적 그런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전을 찾았습니다. 이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투표를 하면서 R&D 예산 삭감, 또 2030 세대가 민감한 물가 민생 이슈, 정부의 불통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카이스트 졸업식 입틀막 사건을 또 정조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심판을 좀 드러냈죠. 자, 이제 부동층 비율이 높고 사전투표 참여 의향이 높은 2030 세대를 선택받기 위한 어떤 양당의 좀 전략이 엿보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정훈 평론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좀 냉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별로 이렇게 기대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2030 세대들이 양당 모두의 기대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들이 과연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표장에 이번에 많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양당이 뭐 사실은 청년층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약들을 이제 최근에 쏟아내긴 했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 다 뻔한 공약들이고 재탕 삼탕들이잖아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돈 드릴게요, 표 주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다 그게 또 근본 해법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흘러간 옛 노래만 좀 트는 식의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공약, 좀 타령,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보니까 좀 한편으로는 분노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이럴 바엔 난 그냥 가만히 있을래, 뭐 이런 기조도 좀 상당히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사전 투표에 대한 그 얘기를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니까 이건 그 특히나 그 민주당 진영 쪽에서는 보니까 오늘 아침에 사전 투표라 갔더니 되게 그 60, 70 세대들이 굉장히 많더라, 사전 투표하러 왔더라 하면서 상당히 경계심을 드러내는 글도 꽤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사전 투표는 보통 이제 뭐 젊은 층들이 많이 가서 할 것이다라고 하지만은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전 투표도 지금 오늘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아침에 사전 투표를 했지만은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도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기존의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어찌 보면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 문제로 어떤 사전 투표를 하지 말자라는 어떤 기류가 꽤 강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전 투표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뭐 거의 평균에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사전투표율이 높더라도 기존의 어떤 지방선거 대선을 다 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바는 뭐냐면 지금 딱 어떤 느낌이냐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랑 똑같다고 봐요. 네. 지금 딱 그 분위기가 뭐 돌고 돌아서 어쨌든 뭐 양당의 어떤 그 안 좋은 이슈들도 있었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이번 총선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기점으로 삼았던 것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지 않습니까?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중도가 지금 정권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되겠다,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 같다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고, 거기서 2030 세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근데 아까 이종훈 평론가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어떤 각 당, 그다음에 뭐 저희나 새로운 미래라든지 개혁신당이라든지 어찌 보면 2030을 조금 대변하려고 했지만은 또 거기를 완벽하게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인 순간에서 특히나 이런 정책적인 것을 보면 조금 2030 세대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젠더 이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거 이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뭐 지난 대선 때라든지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특별하게 눈에 띌 만한 공약이 없었던 것 같고, 특히나 우리 저만 해도 저도 40대지만은 40대 이상이 느끼는 그 2030 세대의 젠더 이슈가 굉장히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또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아마 이게 선거가 거듭될수록 그다음에 지방선거 이제 대선 때가 아마 좀 정점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2030 세대가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더 유인하는 것이 정치권의 또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사전투표 관련해 가지고 항상 보수층에서는 이 사전투표가 뜨거운 감자였어요. 과거에 이제 부정선거 프레임도 그렇고 그리고 그 전에도 젊은 층이 그 사전투표를 많이 하니까 그 국민의힘이나 그 전에 이제 보수당들도 사전투표 동료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전투표 동료하면 뭐 야당 그런 지지세가 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어쨌든 3일 동안 투표를 하는 게 그게 하루 투표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막상 그 투표일 당일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다른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투표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사전 투표를 하시면 그분이 어쨌든 그 당을 찍었기 때문에 그분이 일종의 선거 운동원처럼 변환이 돼요. 여러 군데 가가지고 나는 찍었으니까 너도 찍으라는 식으로 권유를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게 정석이다라는 거를 그리고 사전 투표를 해야 한다라는 거를 보수층에서도 좀 인식을 하기를 저는 좀 소망을 해요. 이번에도 수개표를 도입을 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하고 개수기 사이에 공식적인 절차로서 전수 수개표 절차를 이번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뭐 그 정부나 아니면 선관위가 굉장히 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각자가 인식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사전 투표에 나서야 되고 그게 앞으로 보수당의 선거 전략의 스탠다드가 돼야 된다라는 건 저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030들이 보통 이제 사전 투표를 많이 하는데 여당의 좋은 점이 정책이잖아요. 사실 그 신혼부부 페널티라고 해서 쫙 그 SNS에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뭐 이익이 된다 그래가지고 혼인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뭐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도 페널티가 되니까 부부 합산으로 계산이 돼서 그거를 이제 다시 페널티가 적용이 안 되도록 한도를 올려놨는데 그러한 정책적인 지원 정책이 굉장히 뭐 민생 토론회나 여당이나 아니면 정부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됐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전 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며칠 전부터 그런 부분이 홍보가 만약 됐다 그러면 여러 2030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됐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예. 그 정치권에서 보통 2030 세대 이제 표심 잡을 때 청년 정책 뭐라고 얘기할 건가 이런 거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20대 30대들은 청년 정책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정치를 똑바로 하라. 똑같아요. 다른 유권자들이랑. 이를테면 이런 건데 내일 채용 공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중소기업 다니는 그 젊은 사람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시장에서 잘 작동하는 제도였거든요. 불과 4개월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예산 잘라가지고 사실상 제도가 폐지되다시피 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대선이었으면 양자택일의 상황이었으면 50보 100보니까 똑같은 놈들 그냥 나는 투표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론조사에서 보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부동층이 많지만 대통령이 국정 운영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은 모든 세대 통틀어서 가장 화를 많이 내고 있는 층이 20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뻐서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이 나라에서 더 오래 살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식으로 제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가는 걸 못 견디겠으니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이 팽창되는 건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투표장에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예,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번 선거에서 숫자에서 모든 게 최고치가 나올 것 같다. 아마 투표율이 높을 것 같다는 걸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살기 힘들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투표합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청년들이 투표가 짱돌이라고 생각하고 던지십시오. 어떤 방법이라도 투표에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 자, 그런데 사전투표의 절반 가까이 할 거면 본투표가 왜 필요한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사전투표가 기세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후보 254명 전체가
사전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역시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와야 정권 심판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전 투표율이 통상적으로 높으면 야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속설이 있는데 평론가님 이게 맞나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이 깨졌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지난 대선 때 보면 이제 그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전 투표 끝나고 난 직후에서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이거 우리한테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그랬는데 사실은 반대 결과가 나온 거죠. 그 학습 효과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사전 투표에 약간 자신감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이번에는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사전 투표함을 우리 편이 지킵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진보 정권 하에서는 이게 선관위조차도 진보화가 돼가지고 저자들이 이 사전 투표함 갖고 무슨 장난을 칠지도 몰라. 장난치는 것 같아. 뭐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메라도 설치하고 막 이래가지고 좀 살펴야 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깔려 있었던 이제 그런 거고 아마 우리가 보지 않는 틈에 상당히 무슨 짓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야. 이제 이랬던 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난 대선 학습 효과도 있고 이번에 어찌됐건 제가 보건대는 뭐 이번 그 선관위가 그렇다고 딱히 뭐 보수화 이렇게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 뭐 이렇게 약간 동창인 인물 사무총장으로 또 때마침 또 저하고 또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어갖고 상당히 좀 불편하기도 한데 어찌됐건 뭐 이제 어찌됐건 외관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진보화됐던 거를 약간 좀 중화시켰다고나 할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제 이번에 상당히 좀 고령층들도 많이 그 사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또 독려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선관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조사한 그 유권자 의식 조사에 따르면 그 투표할 후보자 정당을 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동층 유권자가 22%였습니다. 그런데 20대는 50.58%. 뭐 다른 세대에 비해서 뭐 한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번 총선이 이 20대 표심, 특히 30대도 이제 결정 못하고 있는 사람이 뭐 한 30 몇 %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향을 끼칠 거라고 하는데 또 투표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특히나 젊은 2030 세대들이 투표를 하러 가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을 스스로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좀 젊은 분들 얘기를 하다 보면 그날 그냥 나 안 할 건데 이제까지 나 투표를 해본 적이 없는데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실제로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 지역구는 알아서 뽑고 그냥 비례라도 찍고 와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저는 하여튼 뭐 이 유입을 하지 못하는 데는 정치권 전체적으로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봐요. 어떤 2030 세대들이 뭐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다음에 관심을 못 갖는 거에 대해서 소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전혀 대책도 안 내놓고 하면서 왜 너희들 안 찍어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당이 어떤 정치권에서 맨날 선거 때라든지 이럴 때만 저는 그 뭐 2030 위하는 척 그리고 청년들 앞세워 가지고 우리는 청년이랑 같이 합니다. 이렇게 그냥 보여주기식만 계속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실질적으로 특히나 윤석열 그러니까 비단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대선 때 청년들 앞세워가지고 무슨 각 그 정부 부서에 청년 보좌관 이렇게 한 명씩 배치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실제로 배치가 돼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있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고 없으면 그것도 문제인 거고 공약 자체를 안 지키는 거니까 저는 이런 부분 등이 조금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층이 오히려 좀 더 소외받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스더 대권 때는 뭐 이준석 대표 앞세워가지고 뭐 2030들 엄청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봐보니까 이분들이 실제 정책 전면에 나오지도 않고 실제 2030 세대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그렇게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혼인 신혼가구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이 왜 지금 얘기하냐 총선 전에 저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아유 뭘 맨날 선거 전에만 이거 반짝하고 말겠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그 2030 세대의 투표율이 높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난번에 보니까 21대 총선의 사전 투표율이 26.7%고 총 투표율은 66.2%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저도 사전 투표율하고 총 투표율은 조금씩은 상향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코로나 전국이었잖아요.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 우리가 이 정도의 투표율을 보냈는데 아마 이번에는 이거보다는 2-3% 정도는 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는 사전 투표라는 개념이 그냥 투표율이 분산됐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